종교학자로 알려진 카렌 암스트롱에 져서 축의 시대가 있어요. 기원전 900년에서 300년 사이 시대를 축의 시대라고 해요. 개념적으로 정의하면 이 시대에 인간과 세계에 대한 통찰의 개념이 정의되었다는 의미죠. 이 시대 동양에서는 공자, 묵자, 노자가 활동을 했고 인도에서는 우파니샤드, 자나이교, 고타마 시타르타가 등장했으며 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가 나타났고 그리스에서는 소포클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차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간의 정신적 유산이라고 하는 척도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축의 시대의 통찰을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다. 도서의 머리말에 씌어진 글이죠. 인간은 현재의 상황에 따라 과거를 무시하고 뒤떨어진 사고의식이라고 비판을 하죠. 늘 진보적이어야 한다는 강압감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관념으로부터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를 근거로 현재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우위의 자기합리적 고집을 내세워요. 그러나 그 우월감에는 통찰의 빈곤이 존재해요. 모든 정신적 요소들, 언어구조, 은축의 시대에 만들어진 통념과 그 통념 안의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 고대 제사장이 부족의 연례 행사로 제사를 지내는 상상을 해봐요. 모든 고대의 부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존재했고 그 신을 향한 제사를 통해 공동체의 단합과 존재의 이유를 정립했으며 그것을 통한 문화를 각각 발전시켜 왔어요. 인간 위의 존재에 대한 의존은 불완전하고 한시적 한계의 존재인 인간에게 의지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존재의 인식이며 현재나 미래에도 불멸의 존재로 되지 않는 한 인간을 위해 존재하게 되죠. 그 제사의 구성 요소는 우선 인적 자원, 공동체의 인원,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섬기는 신에 대한 믿음, 제사장, 주물, 주문 등이 필요해요. 현대의 절에 가면 대흥전에 설치된 석가의 상, 주물, 석가모니가 설파한 불경, 주문, 그리고 스님, 제사장, 불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가면 십자가, 주물, 성경, 주문, 목사, 제사장, 신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 21세기 현대가 기원전 900년에서 300년 시대와 다른 것은 정신적 구조의 변경은 아니고 향유하는 물질적 구조의 변화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신비로운 무대 연출을 필요로 했고 그 연구의 결과로 연금술이 탄생했으며 연금술이 오늘날 물질의 성질을 파악하는 화학으로 발전을 했죠. 종교의 발생과 함께 믿음이나 복종의 반어적 방식으로 호기심이 태어났고 호기심은 철학으로 발전을 했듯이요. 그 철학에서 수학이 태어났고 수학이 물리나 여러 분야의 과학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정신적 근인이 되는 구조는 축의 시대를 벗어난 적이 없죠.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있죠. 2900년 전부터 시작된 인류의 정신적 기반이 되는 기표가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이 되지 못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사회구조의 교육에 대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요즘은 철학은 쓸데없는 지식, 사는데 전혀 상관없는 지식으로 치부되는 경향을 자주 보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는 고학력 사회에서 철학이 냉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철학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전혀 쓸데없는 학문일까요? 저도 삶의 고통과 모순을 벗어나고자 철학 도서들을 탐독했지만 사실 철학에 대해 잘 몰라요. 다만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물질적으로 수입의 안정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게 통찰할 수 있는 시각적 척도를 배우게 돼요. 인간은 시대의 기표로 작용하는 메커니즘 속에서 살아가요. 요즘은 돈의 시대이고 돈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실행하는 척도죠. 그렇지만 돈을 많이 가지거나 못 가지거나에 상관없이 정신은 늘 어둠과 빛을 번갈아가며 방황을 하죠. 생존과 쾌락,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정적 상태의 수단이 사실 정신과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한 화가가 정신의 한계를 느껴서 몸의 무의식적 패턴을 캔버스에 그린다는 작품에 대한 설명을 떠올려 봅시다. 생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뇌에 지령이 없으면 아무리 건강한 근육이라 할지라도 행동을 할까요? 모든 행위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뇌는 언어들로 인한 거대한 도시와 같죠. 그 언어들의 설계도면과 같은 것이 기원전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욕망의 해소를 위한 수단이 돈이라면 그 돈이 정신적 수양의 높이를 만들어주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죠. 뭐 새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가설이 카톨릭교의 금지서가 돼서 300년 후에 개봉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서 과학적이고 논증적인 사실도 힘으로 은폐되거나 폐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에도 그 권력력은 사실과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이론 논리나 명제를 교육하며 그의 반론 자체를 무자비하게 탄압한다는 말이죠.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명제들은 서로 세력들의 파쟁이 되고 대립하며 충돌하죠. 그 이슈들의 명제들을 깊숙이 보면 논리의 증명 형식이 전혀 없는 고집들의 메아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분단 국가인 한반도를 대표하는 통일이나 평화 같은 슬로건도 마찬가지이고요. 왜 통일해야 하며 어떻게 통일해야 하고 어떤 통일을 바라야 한다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현실과 부합한 논리는 없어요. 그냥 공허한 통일의 메아리가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올리고 있죠. 평화나 자유나 성갈 등 문제나 빈부격차 문제나 사실 입장의 차이들, 즉 개체의 이기성을 위한 고집들만 서로 공허한 충돌과 대립을 하고 있죠. 그 밖에 많은 문제들도 사실 반론이 없는 논증의 사례가 미미하죠. 논증이 없으면 보편성이 사라지고 먹이사움의 이기성을 대표하는 주의 주장들이 서로 대립과 전쟁을 진행해요. 한마디로 현 사회의 모든 분쟁적 이슈의 명제들은 증명되지 않은 논리로서 가짜이거나 없어도 아무렇지 않는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보편적 정의의 명제에게 비난을 하는 감정적 요소들이 스스로의 이기성을 세계의 정의라고 우겨도 괜찮은 사회정신이 된다면 이 또한 먹이사슬고리의 생존 경쟁으로서 누군가는 피해자로 누군가는 승자로 되는 동물세계의 룰을 따를 뿐 지적 통찰이나 교육적 가치는 전혀 필요치 않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확신보다 성찰이 필요하고 고집보다 배움이 필요하며 참된 지식은 무엇인가 에 대해 공통된 욕구가 만들어져야 하죠. 그러고 보면 교육은 미래의 담보죠. 언어 교육의 기초부터 잘못되면 평생을 걸쳐 다른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요. 현 대한민국의 교육 구조, 학점을 높이 받아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 높은 연봉을 받으라는 방향의 교육 구조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외의 가치에 대해 구조조정을 거쳐 없애는 반인문학적 교육 규제도 문제는 문제이고요. 오늘은 추계 시대에 대한 개념과 인간의 정신적 언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네요. 돈과 권력이 가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도 보편적 가치성에 대한 연구는 누군가는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 추계 시대를 넘어 전진할 수 있는 미래의 가치 추구라고 할 수 있고요. 대립과 충돌은 논증 없는 이기성의 필요 조건이다.